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윤 할아버지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듣는 목소리, 서현주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분노, 놀라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현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를 보러 왔어요. 콩쿠르 영상을 봤어요. 정말 많이 컸네요. 윤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웃으며 인사를 하나?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과연 윤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아직 바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몸이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는 건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증거였죠. 누추한 단칸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소리샘 음악학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는 10년째 시설관리인으로 일하며 손자 윤지호와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지호가 방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14살 소년의 얼굴은 졸음으로 붓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는 좀 더 자.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챙겨 먹고. 오늘은 같이 가고 싶어요. 학원에서 첼로 좀 더 연습할래요. 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가 첼로에 빠진 건 불과 8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손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윤 할아버지는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들을 잃은 날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서현주는 당시 유망한 첼리스트였지만 남편의 죽음과 함께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연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호를 맡아주세요. 저는 손목 부상도 심해졌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회복되면 꼭 돌아올게요. 그것이 서현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 살배기 지호를 두고 그녀는 떠났고 그 후로 10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호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저 건물에 새 간판이 생겼어요. 지호의 목소리에 윤 할아버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호의 눈은 거리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밝은 호기심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음악학원에 가자 윤 할아버지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빈 연습실로 들어가 첼로를 꺼냈습니다. 학원장님은 지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방과 후 연습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호가 첼로와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학교 음악 수업 시간, 방문, 연주자가 가져온 첼로를 우연히 만진 지호는 마치 천재적 감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전에 첼로를 배운 적이 있나요? 음악 선생님 정민호의 놀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기는 커녕 음악을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 선생님은 지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첼로를 빌려주고 기초 자세부터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윤 할아버지와 지호에게 악기를 구입하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첼로가 좋아요. 어느 날 저녁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손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알아, 지호야.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지호의 반짝이는 눈빛이 도차했습니다. 지호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유튜브 강의와 우연히 들리는 레슨 소리를 참고하며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피로 물들 때까지 연습하는 모습에 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호야, 무리하지 마. 너무 늦게까지 연습하면 몸에 안 좋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전혀 안 힘들어요. 지호의 얼굴에 구슬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웃음은 해맑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윤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렇게 웃을 때면 너무나 닮았어요. 매일 밤 윤 할아버지는 지호의 연습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연습하는 손자가 걱정되어서요. 첼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호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지호는 되게 깜짝 놀라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호의 첼로 소리는 깊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미숙함은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마치 지호의 영혼이 첼로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 할아버지는 연습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호의 첼로 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고단한 삶의 무게, 그리고 지호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호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첼로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지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후 정 선생님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포스터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윤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윤 선생님, 지호는 오늘도 연습 중인가요? 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번 연습실에 있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더라고요. 정 선생님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호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 선생님은 테이블 위에 포스터를 펼쳤어요. 화려한 디자인의 포스터에는 제15회 국제 청소년 첼로 콩쿠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선생님, 지호의 재능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번 콩쿠르에 지호를 추천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콩쿠르요? 지호가 첼로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지호의 음악적 감성과 표현력은 타고난 것입니다. 이런 재능은 숨기기 아까워요. 정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에 윤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콩쿠르 참가비, 정장, 교통비.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참가비나 다른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지호에게 기회를 주세요. 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큰 세상에 내보내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지호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은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고 첼로와 하나가 되어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지호야,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정 선생님은 콩쿠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참가해도 될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내 재능은 특별해. 기술은 앞으로 배우면 돼. 하지만 내가 가진 음악적 감성은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보렴. 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의 공기마저 밝아진 듯했어요. 콩쿠르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방과 후에 지호에게 특별 레슨을 해주었고 음악학원 원장님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지호를 가르쳤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지호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지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내일도 학교 가야지. 조금만 더요, 할아버지. 이 부분만 완성하면 돼요. 지호의 손가락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콩쿠르 일주일 전 지호는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연습실 문 앞에서 지호를 기다렸어요. 문득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지호는 첼로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말없이 가가가 손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왜 그러니, 지호야? 할아버지, 저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 할아버지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할아버지가 다 봤어.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야. 지호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콩쿠르 당일 콘서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첼로를 튜닝했어요. 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지호 곁을 지켰습니다. 5분 후에 윤지호 님 출연입니다. 스태프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야, 그냥 내 마음을 연주하렴.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 무대에 오른 지호는 놀랍도록 차분해 보였습니다. 첼로를 앉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첫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객석에서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1등은 아니었지만 특별상을 받았어요. 음악적 표현력이 뛰어난 연주자상이었습니다. 윤지호 군은 첼로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이런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호는 상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음에는 꼭 1등 할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호의 콩쿠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한 14살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뉴스에 소개되었고,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음악학원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 레슨 제안, 심지어 유명 오케스트라의 청소년 프로그램 오디션 초청까지. 갑작스러운 관심에 윤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지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렴. 할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첼로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연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더 나은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윤 할아버지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빛났습니다. 작은 음악학원에서 시작된 지호의 여정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곧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콩쿠르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소리샘 음악학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시간이었지만 지호는 여전히 연습실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윤 할아버지는 복도 청소를 마치며 지호의 연습 소리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학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윤 할아버지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듣는 목소리 서현주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분노, 놀라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현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두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를 보러 왔어요. 콩쿠르 영상을 봤어요. 정말 많이 컸네요. 윤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웃으며 인사를 하나?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서현주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첼로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할아버지와 낯선 여인을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서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지호는 직감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호야, 서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첼로를 든 손에 힘이 풀려 악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재빨리 다가가 지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만해. 아이에게 갑자기 이러지 마. 하지만 서현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봤어. 인터넷에서 너무 아름다웠어. 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질문이 가득했어요. 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연습실에 다녀올게요. 지호는 뒤돌아 연습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학원을 채웠어요. 왜 지금 왔지? 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옅은 수술 흔적이 보였어요. 손목 부상이 심각했어요. 첼리스트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고 우울증도 심했죠. 남편을 잃고 연주도 할 수 없게 되니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윤 할아버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4살 배기 아이를 버릴 이유가 되나? 서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음악 치료사로 일하면서 제 삶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호의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내 음악을 이어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현주의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지만 1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지호는 내 손자야. 내가 키웠어. 알아요, 아버님.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도 지호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서현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현주 음악치료사 전 서울 필하모닉 첼리스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호의 재능을 더 키워줄 수 있어요. 제 인맥으로 좋은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윤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진짜 목적이 뭐지? 서현주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녀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손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연습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호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그는 첼로를 내려놓고 두 어른 사이에 섰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제 엄마인가요? 서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야,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지호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키려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서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아팠어. 마음도 몸도.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랐어. 지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행복했으면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제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는 거 알아요? 서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호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지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현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내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줘. 지호는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서현주는 마지막으로 윤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서현주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학원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윤 할아버지는 손자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호야, 괜찮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왜 지금 왔을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 할아버지는 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손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서현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까지.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서현주가 나타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학교에서도 첼로 연습 중에도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중하기 힘들었죠. 그날 아침 윤 할아버지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원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서현주가 지호의 친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호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급하게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자에게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지서란다. 하지만 지호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윤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친모의 권리가 강합니다. 특히 현주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지호 군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요. 변호사의 말에 윤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자를 키우기 위해 헌신한 10년의 세월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 여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분명 할아버지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호 군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요. 또한 할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다는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양육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마치 1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공허함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지호는 학교 음악실에서 첼로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현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호야, 오늘 시간 되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할 만한 첼로 학원도 보여주고 싶고. 지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마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콩쿠르 준비로 바빠서. 그러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연습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지호는 우연히 현주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호야,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지호는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서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 선생님께 물어봤어. 내가 매일 이 시간에 연습한다고 하시더라고. 지호는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현주는 자연스럽게 지호의 첼로 케이스를 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예약해 둔 곳이 있어.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지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서현주가 이끄는 대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식사 중 서현주는 지호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첼리스트였던 시절, 세계 각국을 여행했던 경험, 그리고 지호의 아버지와의 추억까지. 지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는 그의 웃는 모습을 닮았어. 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기 어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현주는 지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과 화려한 인테리어에 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 방은 내 방으로 꾸며놨어. 서현주가 안내한 방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고급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푹신해 보였고 책상과 책장도 새 것이었어요.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서현주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살면 좋겠어. 근처에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내가 아는 유명한 첼로 선생님도 있어. 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을 거야. 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운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좁은 단칸방, 낡은 첼로, 그리고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전 이만 돌아가야 해요. 서현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호야, 사실은 내가 너의 친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정식으로 내 아들로 되찾고 싶어. 법적으로 내가 너의 엄마잖아. 할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볼 차례야. 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살 거예요. 그런 소송 같은 건 취소해 주세요. 서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화내지 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지 생각해봐.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할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밤마다 울 때, 아플 때, 학교 행사 때 항상 할아버지만 곁에 계셨어요. 서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지호는 첼로 케이스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현주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호야, 제발 엄마에게 기회를 줘.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 엄마는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끊임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지호야, 어디 갔었니?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제야 지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데려갔어요. 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현주의 집, 그녀가 제안한 것들, 그리고 소송 이야기까지. 할아버지, 저 절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라고요. 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호를 품에 안았어요. 그날 밤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국제 첼로 콩쿠르 본선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로요. 그리고 무대에서 자신의 선택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첼로 콩쿠르 본선이 열리는 날 서울예술의전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호는 대기실 구석에서 첼로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첼로 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긴장하니? 윤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든든했어요. 조금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콩쿠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법원 심리가 있었지만 지호는 콩쿠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다녀오셨죠. 할아버지,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 판사님이 더 심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지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불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혹 저를 빼앗길까요? 윤 할아버지는 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평생 일해온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대. 판사님이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셨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10분 후 진행요원이 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어요. 지호는 첼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호야, 결과에 연연하지 마. 그냥 내 마음을 연주하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앞에서 잠시 멈춰 객석을 살폈어요. 윤 할아버지는 앞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서현주가 앉아 있었어요. 지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지호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갑자기 그의 표정이 결연해졌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 지호는 준비한 곡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바흐의 첼로 모음곡 한 번입니다. 이 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께 바치는 연주입니다. 제가 슬플 때 곁에 있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신 제 할아버지께.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가 윤 할아버지의 놀란 표정을 잡았어요. 서현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 할아버지와 함께 할 겁니다. 관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서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첼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팔을 들어 현 위에 얹자 그의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와 첼로만 존재했습니다. 첫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지호의 영혼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10년간의 추억, 할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모든 감정이 음표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콩쿠르가 끝난 후 지호와 윤 할아버지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무대에서 한 말 괜찮았을까요? 윤 할아버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지호야, 오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아버지는 내 선택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고 서현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앉아 될까요? 윤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현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호야, 오늘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서현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얘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어. 윤 할아버지와 지호는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서현주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한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호야,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 가끔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니? 완전히 모른 척하기에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움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가끔씩은. 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구나. 서현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내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세계적인 첼로 아카데미의 장학생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와 지호는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호의 재능을 키워줄 최고의 곳이에요. 물론 결정은 지호가 하는 거지만.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근데 이러면 우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내 미래를 위한 거라면 할아버지는 괜찮아. 주말마다 만날 수 있잖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 수 있어야 해요. 서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드리면. 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과한 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아버님, 제발요. 이건 지호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10년 동안 지호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호의 미래, 공부와 음악의 균형,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일주일 후 국제 첼로 콩쿠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호는 1등이 아닌 2등을 차지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러 음악학교와 오케스트라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현주가 마련해 준 곳이었어요. 지호는 명문 예술 고등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고 주 3회 세계적인 첼리스트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현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호와 식사를 하며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지호는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솔로 리사이트를 열었을 때 윤 할아버지와 서현주는 나란히 앉아 지호의 연주를 들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지호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오늘 연주 어땠어요? 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현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가족의 의미, 용서,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피곤한 기색으로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보며 지호는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펼쳐졌고 지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안정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닌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사랑과 추억에 있다는 것을 지호는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